시선 브리핑 시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채권전략팀의 박종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만나 뵙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월요일이었죠. 한국은행 이제 부총재가 신임 총재 후보로 지명이 됐어요. 네. 상당히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박종현 팀장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일단 3월 말에 현재 김중수 총재가 임기를 다하기 때문에 이제 신임 총재로 누가 올 것인가 그동안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이 높았었고요. 여러 후보군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지금은 아니고 이제 작년 퇴임을 하셨죠. 그 하는 부총재 출신이 이번에 이제 하는 총재의 후보자로 지금 지명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에서의 반응은 한은권 인사라는 측면에서 다소 좀 매파적인 그런 통화 정책이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우려를 반영하면서 최근에 금리가 다소 조금 상승한 상황이고요. 그동안 내심 친정부 인상 내지는 어떤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가 오면서 정부의 내수 활성화 의지와 맞물려서 금리 인하까지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기대들은 상당히 좀 후퇴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향후로 어떤 정책을 펼지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직은 이분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딱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청문회라든가 또 취임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서 정책 성향은 좀 더 판단을 좀 아직은 하기에는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에서 이제 판단을 여러 가지로 내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를 하긴 힘들지만 앞으로의 좀 일정들을 보면서 향후의 코멘트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김중수 총재가 주재하는 이제 마지막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별 변화가 없겠죠? 어떻습니까? 예, 일단 마지막 금통위이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지금 어떤 급격한 의사결정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기준금리가 지난해 5월 달에 인하된 이후로 계속 동결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의 관심도 당장 기준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이런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경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 불확실성도 좀 커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또 미국의 한파 영향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좀 관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를 들자면은 어제 2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를 했는데 수치를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한 1.0% 정도밖에 물가가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체감적으로 느끼는 물가는 훨씬 높은데 네. 지표 1.0이다 이러면 사실은 좀 이렇게 괴리감이 있지만 물가 바스켓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작년보다 올해 물가가 이제 1%밖에 지금 안 오른 상황인데요.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 수준이 2.5에서 3.5이기 때문에 그런 물가 타겟과 비교를 해보면은 현재 우리나라 물가는 상당히 낮고요. 디플레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른바 디스인플레이션 정도는 조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은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있고 평가를 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저희들 보기에는 성장세는 조금씩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물가가 상당히 좀 지표상에서 낮게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기조를 웬만해서는 좀 변경할 이유가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큰 모멘텀을 갖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한다면 큰 변화를 예상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으로 판단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대내적인 부분이 이제 하는 새 총재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이제 대외적인 변수들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어떤 변수들에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앞서서 이제 뉴스 정리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중국에서 양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 또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나올지 이제 이 부분이 당분간은 좀 관심일 것 같고요. 조금 한두 달 정도, 한 분기 정도를 내다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현재의 모든 금융시장이 관심을 두고 있는 거는 과연 이 한파 이후에 미국 경제가 얼마나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느냐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제 일각에서는 날씨 때문에 순전히 이렇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과연 이 날씨만으로도 이러한 지표 둔화를 설명할 수 있냐 너무 좀 궁색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떤 그 모습을 보일 거냐가 향후 금융시장에도 방향성을 제시해 주겠고, 일단 저희들 판단으로는 날씨 효과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최근 미국 경제 둔화세를 온전히 설명하지는 좀 못한다. 그 이외에 경기 외적인 요인들도 좀 섞여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에 대한 판단이 2014년 들어서 가장 연초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판단에 대한 부분들. 오늘 물론 중국의 이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면서 사실 시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경기 판단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여지들이 많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결국 채권 시장에 이제 향후 관건이 이제 미국 경기 회복 속도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도 저희가 얘기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네. 3월에 미국 경기 모멘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히 날씨 효과만이라고 한다면 이제 3월 됐기 때문에 날씨는 조금씩 이제 풀려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정말 날씨에 의한 그 일시적인 경기 둔화였다고 한다면 날씨가 풀리면서 그 이전에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경기 활동이 몰리면서 오히려 경제 지표가 급반등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경기적인 요인들이 섞여 있다고 한다면 날씨가 풀린다 하더라도 실제 미국의 지표가 이렇게 탄력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좀 어려울 텐데요. 저희들 전망은 일단 후자 쪽에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를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면 당시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빨랐었고 실제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대비 연율로 4.1%라고 하는 아주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성장의 대부분이 이른바 이제 재고를 쌓아가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향후에 소비가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기업들이 이미 좀 생산을 늘린 부분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번에 이 날씨 효과로 인해서 예상했던 연말 소비가 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그래서 결국은 물건은 생산했는데 팔리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창고에 재고로 쌓여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날씨가 풀린다 하더라도 이 재고를 소진하는 과정들은 좀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들이 되고요. 또 그 외에도 미국의 최근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 모기지 시장이 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기지 시장의 위축이 전반적으로 주택 경기에 활력을 떨어뜨리고 또 이게 주택 관련 지표, 서비스업 지표에도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날씨가 풀린다 해서 미국 경제가 이렇게 빠르게 회복된다라는 기대들을 조금은 이렇게 낮추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리에도 역시 그렇다면은 예상보다 빠르지 않은 경기 회복세가 금리는 오히려 좀 하향 조정에 대한 어떤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테이퍼링이 시행되는 과정에 이제 초도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앞부분인데 사실 경기 지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많은 혼선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하는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월의 지표들에 조금 더 좀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내부적인 이제 수급 구도를 살펴봐야 될 텐데 여전히 좀 외국인 쪽에 치우쳐져 있죠. 어떻습니까? 네네. 그동안 사실 지난 12월 초 이후에 국내 금리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강세를 주도했던 쪽은 아쉽게도 국내 쪽보다는 외국인 쪽이었고 특히 채권 시장에서도 이 주식 시장처럼 외도독 현상, 즉 이 파생 상품 시장이 이 현물 시장을 조금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채권 시장에서도 이 국채 선물에서의 외국인의 움직임이 전체 시장의 어떤 흐름을 상당히 주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 사면서 가격을 이렇게 강세로 이끌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이주열 전 부총재께서 새로운 총재 후보자로 좀 임명이 되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약간 좀 가라앉고 이러면서 지금 외국인들은 상당 부분 좀 매물을 쏟아내면서 좀 금리가 다시 좀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분간은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에 이미 간 상태였기 때문에 얘를 조금 조정하는 과정에서의 외국인 매도세는 좀 더 이어지는 쪽으로 봐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난 12월부터 올해 한 2월 말까지 진행됐던 이 채권 시장의 강세도 일단은 조금 이 조정 기간으로 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조정 기간이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큰 흐름은 여전히 좀 금리가 조금씩 흘러내리는 가운데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는 외국인 매물에 의해서 다소 조금 시장이 조정 양상을 보이는 이런 정도로 조금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3월 채권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아이디어를 좀 제시해 주셔야 될 텐데 어떤 부분들 주목하면서 갈까요? 네, 작년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게 경기가 과연 좋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어떤 방향에 대한 고민이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경기의 방향성은 회복되는 쪽이 맞고 다만 예상했던 것처럼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를 거냐 회복의 강도가 강할 거냐 이 속도와 강도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세의 방향이 유효하다면 계속 상승세로 흘러가는 이제 방향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면 채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방향보다는 속도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금리 수준이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 특히 빠른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 왔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가 이어진다 손 치더라도 속도나 강도가 빠르지 않다면 오히려 앞서 나간 금리 상승이 좀 되돌려진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에 이 총재 선임에 대한 부분들 또 외국인 선물 매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리가 조금 다소 올라가고 있는 지금 현 시점이 어떻게 보면 3월 한 달 또 상반기 전체로 봤을 때는 다시 조금 높은 금리 수준에서 채권을 살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 초중반 이때를 저가 매수의 타이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채권 브리핑 시간 우리투자증권 채권전략팀의 박종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